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유 씨는 프로포폴이나 대마초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권지용 씨의 수사의 향방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10시였죠.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우 유아인 씨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법정 출석 발언 먼저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유아인 씨의 발언 함께 듣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굉장히 사실 기소가 된 이후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도 굉장히 좀 심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재판이 개시가 됐다라는 것은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본인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를 날이 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게 가장 본인이 지금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이 유아인 씨에게 적용한 혐의 총 8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굉장히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뭐 모발 채취 검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마약류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성분들이 다 검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받고 있는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 대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약물도 함께 이제 채취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인에게 본인이 대마를 흡연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하게끔 권유를 하고 이걸 실질적으로 이제 강요에 미칠 만큼 이렇게 대마를 교사했다, 흡연을 교사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제 이슈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본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황에서 혹시 뭐 수사기관에서 들은 거 있느냐 아니면 뭐 이걸 어떻게 하자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본인의 명의가 아니고 본인 가족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약물을 처방받아서 투여했다라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소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유아인 씨 수사 과정에서 이 대마를 제외한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오늘 재판에서도 그렇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에 대해서는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본인의 주장을 뭐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유아인 씨가 투약했다라고 알려진 이 프로포폴의 양만 하더라도 9.6리터에 달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것이 이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9.6리터에 달하는 이러한 많은 양이 다 전부 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본인이 정말 뭐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료 목적으로 적법하게 처방을 받아서 내가 투여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재판 단계에서 사실상 많이 이제 사실관계 판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은 또 유죄로 인정이 되고 어떤 부분은 유죄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건 재판 과정에서 좀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이 이제 대마 흡연은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이제 검사에서도 나왔고 또 함께 투약했다라고 지금 지목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지금 이제 자백의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마 흡연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법리 오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제 과장됐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애초 첫 재판이 한 달 전쯤이었죠. 지난달 14일이었는데 유아인 씨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받아들여져서 연기가 됐는데 어떤 이유로 연기를 신청한 겁니까? 사실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물론 형사 재판이 민사 재판보다는 훨씬 뭐 이렇게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아인 씨가 그때 이제 지난달 14일에 예정됐던 기일 바로 전에 변호인단을 좀 일부 교체를 했거든요. 추가 선임도 있었고 변호인단의 교체가 있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판을 한번 밀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을 재판부에서 잘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방어권을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절차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어떠한 변호인단을 추가로 선임을 하고 싶고 그러면 변호인단이 추가로 선임이 됐는데 바로 연달아서 이제 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수사 기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검토를 해야 되는 서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데 양이 방대한데 이 추가 선임된 변호인이 다 검토를 하고 이러한 변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서류 검토라든지 기록 검토에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도 한 달 정도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12월에 다시 논의를 하자라는 취지로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을 이제 받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새로운 변호인단에도 눈길이 가는데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일단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확실한 물증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 법리적으로 잘 다퉈야 되거든요. 본인도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변호인단에 일단은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눈길이 끄는 것은 이제 대검 마약과장 출신 이제 검사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당연히 이제 검사직으로 일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변호인 신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물론 여러 가지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주요하게는 본인이 마약을 투약했고 그리고 마약을 일부 이제 확보하는 과정에도 좀 개입을 하고 뭐 이런 이제 혐의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마약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직접 마약 수사를 했던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뭐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라는 것에 사실 눈길이 굉장히 가기는 하지만 네. 사실상 또 본인 피고인의 또 방어권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 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변호인단이 잘 이제 변론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좀 재판 과정에서 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 재판에서 유 씨가 받게 될 형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도 궁금해지긴 하는데 오늘 다툴 핵심 쟁점들 좀 짚어볼까요? 일단 지금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주장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다른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사실상 강요했다라든지 권유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게 이제 국내가 아니고 해외거든요. 미국에서 주로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마약 유아의 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 이제 검찰 측에서 수사 기록 그 증거들을 확보를 해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이 이제 쟁점 중에 사실 하나고요. 그리고 일부 공범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공범들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아인 씨가 아무리 나는 대마만 했고 다른 거는 난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주변 공범들이 유아인 씨도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사실 다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그런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맞고 시기적으로 잘 부합을 하는 그런 경우라면 유아인 씨의 주장은 사실 받아들여지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공범, 이러한 유아인 씨의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굉장히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연일 마약 수사가 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선균 씨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혐의를 아직 수사 중이고 이선균 씨의 추가 소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번 소환이 됐습니다. 사실 본인이 이제 마약을 했다라고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자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한 여성을 이 공갈 혐의를 적용을 해서 이제 고소를 한 본인은 고소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제 투트랙으로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3차 소환을 검토하고
주요하고 있다라고 수사기관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갈 부분에 대한 좀 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뭐 어떠한 뭐 마약 정밀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예정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미 다 진행이 됐고 거기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이걸 진행하는 것은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공갈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고소인이기 때문에 그 공갈 사건 관련해서 이제 불러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소환된 김에 사실상 이제 공갈 혐의는 주요하게 이제 이 여성이 받고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고소를 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듣지만 더불어서 뭐 마약과 관련해서 진술을 맞춰볼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추가 진술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 대한 수사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권지용 씨의 경우에는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좀 종결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사실상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결정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발이라든지 손톱을 채취해서 정밀 검사까지 했는데 다 음성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권지용 씨에 대한 그 통신 영장을 사실 발부받아서 뭔가 통신 기록을 조회하는 일들이 참 있었으면 수사기관 입장에선 좋았을 텐데 그것이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러한 이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다른 정황 증거가 풍부해서 마약 혐의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은 계속해서 이제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상 더 이상 수사할 것이 없는 그런 좀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권지용 씨에 대한 수사는 일단은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라고 경찰도 밝히고 있고요. 일단은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에는 마약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하게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부인을 하고 있고 증거도 마땅히 없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는 곧 종결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각각의 수사가 어떻게 종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16만 원어치의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고등학생들이 쪽지만 남기고 달아났거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게 인천에서 있었던 예.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것 좀 봐라라고 이렇게 영수증과 쪽지를 찍어서 이제 올리신 거예요. 남자 2명, 여자 4명이 이제 식당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술이라든지 음식을 막 이렇게 시켜서 먹고 16만 원이 넘는 금액을 시켜서 먹었어요. 예. 그래놓고는 저렇게 영수증 뒷면에 우리 사실은 청소년이다, 미성년자인데 우리한테 술 팔면 안 되지 않느냐라면서 성인이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사실상 도망간 겁니다. 예. 이렇게 10대들이 마치 이제 영업주를 협박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한테 술 판 거 만약에 이거 발각이 되면 영업정지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렇게 협박성의 문구를 남기고 저렇게 16만 원어치가 넘는 이렇게 음식을 취식을 하고 갑자기 이제 도망갔다라고 해서 일명 뭐 고교생 먹튀 논란으로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궁금한 부분이 좀 있는데 먼저 이 현행법상으로 업주가 이 신분증 확인 없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이 된다고 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식품 접객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미성년자에게 이러한 술, 주류를 제공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신분증을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와 비슷한 상황처럼 신분증 확인을 안 해서 내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요, 영업 허가가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6개월 이내에 영업 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한 점을 이러한 학생들이 좀 악용한 것 같습니다. 마치 성인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면서 들어가서 신분증 검사를 안 하네? 그러니까 우리 맘 놓고 시켜서 먹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음식을 시켜서 먹고 술도 먹고 그다음에 우리 사실 청소년이었다라는 식으로 이러한 약점을 좀 이용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들이 고의로
음식을 먹고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업주가 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것을 사기로 볼 수 있다면 예. 그렇다면은 일정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금액이 16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사실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신분증 확인을 안 하고 술을 팔았다가 적발이 되면 뭐 영업 정지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분증을 뭐 위반조를 한다라든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망을 해서 이렇게 속여서 먹고 달아난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행정처분에서 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영업주 분들 입장에서 지레 겁먹지 마시고 사실관계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좀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영업주 입장에서 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사례를 더 이상 악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각종 사건, 사고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